여름의 추억이라고 하면 한류를 빼놓을 수 없는데 거실 TV에서 울고 웃고 설렜던 인기 드라마 몇 편을 여름 휴가 대신 집에서 몰아보게 하는 분들이 많다는 한국 기사에 일본의 한 매체가 알아봤다고 합니다. 내용 보시고 댓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노맨스가 필요해. 주열매와 윤석현은 고교 때부터 12년 동안 5번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지금도 한 집에 살고 있고 각각이 다른 로맨스를 꿈꾸는 것을 보고 복잡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로맨스가 필요해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인생 최고의 드라마로 꼽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에서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박수아가 초능력을 가진 소년인데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국선 변호사 장혜성은 박수아를 만나면서 변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연루되는 살인범과의 에피소드는 드라마에 대한 집중도와 시청률을 높였고 여름 녹색 아래 펼쳐지는 이종석과 이보영의 로맨스에 미소 짓고 가슴 뭉클함과 때로는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인기에 힘입어 여주인공 이보영은 그의 SBS 연기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주군의 태양이라는 제목 그대로 두 사람 이야기인데 주중원이 주군으로 태공실이 태양인이라고 한다. 주중원은 폭군처럼 보이지만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대형 쇼핑몰 사장이고 태공실은 음침하고 곧자르는 여직원인데 태공실이 어떤 큰 사고를 겪은 후에 귀신이 보이지만 주중원의 몸을 건드리면 귀신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 무섭지만 슬픈 사연을 안고 있는 유령들을 위령하게 되는데 즉 로맨스, 코믹, 호러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을 하나로 묶은 새로운 장르의 드라마로 간혹 등장하는 귀신의 임팩트가 강해 여름밤의 시원함을 선사하는 작품으로 에피소드마다 유령들의 생전 사연이 코믹하면서도 감동적으로 묘사된 것이 주군의 태양만의 매력이며 방송 당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방영된 쌈 마이에이에서는 스펙이 부족해 마이너한 삶을 살고 현실에서도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가려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로 이 작품은 고독만과 체라의 로맨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아픔을 그려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작품이다. 박서준은 한국 태권도를 꿈꾸던 격투기 선수 고동만 역을, 김지호는 뉴스 아나운서를 꿈꿨지만 현실에서는 백화점 안내요원 체라 역을 맡았다. 23년지기 친구가 연인관계로 발전한다는 스토리인데 이 작품으로 박서준과 김지연은 2017년 KBS 연기대상에서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며 각각 드라마 부문 우수나무상과 우수여우상을 차지하며 그 인기를 증명했었다. 이번에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 김비서는 도대체 왜는 나르스시스트 부회장 이영준과 그를 완벽하게 보좌해온 비석의 레전드 김미소의 로맨스를 다뤘다. 만능 비서 김비소가 어느 날 퇴사를 선언하자 이영준은 그런 김미소를 붙잡는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며 본격적인 사랑의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박서준은 나르스시스트라는 캐릭터 설정을 빈틈없이 소화하면서도 과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모습으로 모성애를 자극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박민영은 특유의 비타민 미소와 세련된 아름다움, 때로는 담력 있는 매력을 뽐내며 로맨틱 코미디 최적화라는 평을 듣는 연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 작품은 방영 내내 화제를 휩쓸면서 방송 시작 후 6주 연속 드라마 화제성 1위를 지켰으며 시청률도 동시간대 지상파 드라마 숫자를 넘어서는 큰 인기를 입증했었고 특히 투박 커플로 불린 두 사람은 열애설이 터져나올 정도의 로맨스로 시너지를 발휘했다고도 합니다. 여기까지 여름이면 추억으로 떠오르는 몇 가지 인기 작품을 일본의 한 매체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댓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이종석을 처음에는 잘 몰라서 의문이었지만 드라마 보기 시작하면서 연기력이 너무 좋았고 OST 사운드 트랙도 최고로 좋아서 역시 한류 드라마 OST는 너무너무 좋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도 보지만 다른 나라의 드라마도 보고 있고 K-팝, J-팝도 듣는 60대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면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한국 드라마에 흥미가 없었는데 스카이캐슬, 이태원 클래스를 보고 빠져들었지만 두 작품에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표현되어 있고 그 왜곡이 불완전한 정치나 반일로 이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요즘 한류 드라마는 나쁜 놈은 꼭 검은 옷에 모자, 검은 마스크, 이상한 놈의 모습이 어느 드라마든 또 모든 감독의 작품에도 똑같은데 한국 드라마에서 나쁜 놈들의 모습은 정해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본 드라마는 2개,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 소년과 주군의 태양은 유령이 보이는 여주인공으로 좀 엉뚱한 설정 같지만 둘 다 재미있는 드라마였고 특히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추천합니다.
이 안에서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받고 로맨스가 필요해 죽은의 태양을 좋아합니다. 일본 드라마도 좋아하지만 한국 작품도 멋있고 좋았는데 지금은 다른 나라 작품도 볼 생각이고 어쨌든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기쁩니다. 10년 정도 된 것을 다시 보고 싶은 느낌이에요. 현빈이는 내 이름은 김삼순, 시크릿 가든이 인상이 강합니다. 김삼순 그립네요. 제가 마지막에 빠져서 봤던 게 바보야 주의보네요. 왠지 한국 드라마 재미있는데 여러 장르에 있어서 너무 커팅해서 말이 안 맞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본 드라마보다 단연 한국 드라마입니다. 좀 오래됐지만 개인적으로 두근거리는 성균관 스캔들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말 설레는 드라마였습니다. 재미있었죠. 3명의 남자가 모두 매력적이고 지금 생각하면 초호화 캐스팅이었어요. 김비서는 재밌게 봤는데 너의 목소리는 듣기에도 무서운 이미지였고 특히 범인의 광기가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다시 생각나네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배우들이 연기를 잘했기 때문이죠. 메시지도 강하고 높은 양질의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지만 저는 NHK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두의 시신료로 방영권을 사고 있는 실정이라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은 컨텐츠는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일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일본은 착해서 한국 드라마의 방영권과 비디오를 계속 구입해주고 있는데도 한국은 일본을 무시하고 이번 기회에 한국 드라마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다른 나라의 드라마로 대체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본 드라마와는 방영 시간이나 제작 예산, 배우들의 수준이 전혀 다르다고 느껴서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지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납득이 되네요. 박서준 씨는 윤식당에서 한량하고 있었죠. 저는 이 프로그램을 만든 나피디의 팬인데 예능에서 삼시세끼 스페인 하숙집도 정말 재미있었고 참고로 1박 2일도 나피디가 방송국에 근무할 때 만든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시즌4가 방송되고 있어요. 손혜진과 성숙의 여름한기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계절 시리즈. 그때 그 손혜진이 지금의 사랑의 불시착 여주인공. 정말 좋은 배우로 성장한 것 같다 팬으로서 너무 좋아요. 기억하시겠지만 음악과 자연 속의 실력이 멋졌는데 손혜진은 당시 신출내기였고 한국에 이렇게 청초한 여자가 있을까 하는 충격에 빠져들었죠. 지금은 탑 배우로 성장해 연기도 잘하고 너무 기쁘네요. 가끔 봅니다만 자연스럽게 반일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알고 있으려나?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는 일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나 문화에까지 이견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별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일까? 일본인도 좀 더 유연하게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사물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본에서 히트친 만큼 돈이 되겠지요. 한국 사람은 일본인을 바보 취급하면서 돈만 빨아먹으려고 해서 반감을 산다고 생각되는데요. 한국은 그렇게 일본에 대해 심한 짓을 하고 있는데 왜 일본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 가수에 빠져드는지요?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 걸까요? 그뿐만이 아니고 나도 한국 드라마 좋아요. 일본 드라마와 스케일도 전혀 달라서 재미있죠. 요즘 일본 드라마는 전혀 퀄리티가 높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어리석은 일본인 정신 좀 그만 차렸으면 좋겠어요. 밖은 덥고 코로나로 제약이 많으니까 집에서 한류 드라마 보는 게 최선이에요. 여기까지 댓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썩TV